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체코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합니다. 애초 이달 안으로 추진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불투명해지면서 다음 달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인들은 환영했지만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4시 53분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사이트5는 화성 땅 속의 지진 여부 등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강릉 주문진항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트렁크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5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북미 회담, 김정은의 서울 답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 계기에 체코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체코에서는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하고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과정과 세계경제연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인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혁신과 공정, 포용성을 포괄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실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어 9년 만에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북미와 아시아, 유럽과 중남미 등을 걸쳐 한반도 평화과정을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다원화 외교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습니다. 청와대도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올해 답방이 무산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열릴 가능성이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 중 언제가 좋을지 판단이 필요하며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내년 답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든 이 시점에 북미 대화 또한 원활치 않아 연내 답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2월 말까지는 연내 답방 가능성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가 잘 나와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답방이 연기되면 자연스럽게 연내 종전선언을 하자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이번 달 안 개최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 개최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8일 한 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은 이번 주 초나 중반쯤 열릴 것으로 관측됐지만 아직 확정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관계자는 12월 개최 가능성 질문에 아무래도 그럴듯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주말 김영철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았고 평양과 베이징, 뉴욕 간 항공편을 고려해도 이달 성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SNS에서 26일까지 김 부위원장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은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는 29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합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북미 고위급 회담의 12월 개최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판을 깨려는 징후가 없어 대화 재개 기류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릴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합동감식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국과수까지 투입됐지만 정확한 이유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선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세현 기자입니다. 감식반 요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화재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두 번째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반은 중장비를 동원해 화재 현장에서 방해물을 제거한 후에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참여한 이번 감식은 화재 발화 지점과 원인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KT 건물 지하 통신구와 첫 번째 맨홀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건물 쪽으로 향하던 불길은 차단막에 막혀 멈췄고 외부로 향하던 불도 약 70여 미터를 태운 후 멈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된 케이블선에 불이 붙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헐헐 붙는 인화성 물질은 아니고 피국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글지글 끓는 식으로.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문도 이중으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까지는 과부하나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번 합동 감식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도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KT는 어제까지 인터넷 회선을 98% 복구하는 등 복구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통신망이 정상 가동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서대문구에서는 여전히 먹통인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통신마비를 겪은 서울 서대문구. KT는 오후까지 인터넷 회선은 98%, 무선은 86%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은행 영업전과 떨어진 일부 ATM 기기는 복구가 안 돼 이렇게 고장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주변 상점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급하게 ATM 기기를 찾은 시민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사용하는 게 우리은행인데 거기도 안 돼서 여기 왔는데 구두 굽 가르려고 하는데 현금 필요해가지고요.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이제는 복구됐을 거라 생각하고 집을 나선 대학생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오면서 좀 혹시 카드 결제가 안 될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 돼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5분 정도 다시 기다리고 결국 계좌 이체해서. 같은 KT망을 쓰는데도 옆 가게만 복구된 걸 보는 상인들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겨우 통화가 됐는데 책임 회피만 하고 옆집은 지금 KT를 쓰는데 어제 저녁 10시부터 돼요. 근데 저희는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답답합니다. KT는 임시 조치는 상당 부분 완료했지만 완전 복구 예상 시점을 단언하긴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논란의 트위터 계정주라는 고발장 중 그 상당수가 준용 씨와 관련돼 있어서 이에 대응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문준용 씨를 거론한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주와 관련해 김혜경 씨를 고발한 사람들이 준용 씨가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고발장에 적힌 39건이 일명 해경군 김 씨가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 등으로만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이 이 계정에서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고발 내용으로 해서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되는. 이재명 지사 측은 민주당 경선 시기인 지난 4월에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걸 봤을 때 누군가 민주당 내부에 분열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권력의 편이라고 비난한 이 지사 측은 그 권력의 주체가 현 정부냐는 질문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얼마 전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권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을 전달받은 구체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2012년 채용 당시 강원랜드 전모 본부장이 13명의 명단을 건넸으며 합격시켜달라는 요구를 거듭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보이고 소극적으로 대했다가 본부장 사무실로 불려가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본부장 본인의 청탁인지 헷갈려 권 의원이 준 것이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며 구체적으로 권 의원 청탁임을 증언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보고했고 긍정적으로 해주란 취지의 답변을 받아 결국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사장의 최근 재판에서도 본부장이 권 의원 청탁이라며 자신의 비서관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 측 증인들이 일제히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권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음주운전 차량 뒷좌석에서 20대 여성이 7시간 만에 부상을 당한 채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6%로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사고 7시간 만에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이 여성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모두 동승 인원이 2명뿐이라 했던 만취운전자의 말만 믿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거기에 운전자, 동승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 둘만 타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이제 이야기만 믿고 미처 확인을 못한 거죠. 피해 여성의 지인은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책임한 경찰과 119,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뒷좌석을 확인했던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망가졌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부산의 한 마트 주차장 경사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뒷차량을 덮쳐서 3명이 다쳤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차량 한 대가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주차장 경사로에서 경차 위에 승용차 한 대가 올라타 있습니다. 공중에서 오도 가도 못하던 승용차 운전자는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차량에서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 명륜동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운전자 50살 문모 씨를 포함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에서는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승용차 한 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라앉은 차량에 있던 운전자 71살 이모 씨가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에는 충남 태안의 두여 해수욕장 인근에 주차된 50살 최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선 불에 탄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어제 자정쯤 서해 NLL 부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전보다 출몰은 뜸해졌다지만 쇠창살을 꽂고 우리 해산물을 닥치는 대로 쓸어가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실흙같이 어두운 밤, 서해상에서 해경과 중국 어선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불법 중국 어선 정선면을 실시하였으나 불응코 도중했어. 북방 한계선 NLL을 6km 정도 침범해 조업하던 30톤급 중국 어선. 가까이 다가서니 배 양쪽엔 뾰족한 쇠창살이 꽂혀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배 안에선 소라 150kg과 돌개 150kg 등 어획물 320kg도 나왔습니다. 중국 랴오닝 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된 이 배에는 선장 등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압송하고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이 창설되고 중국 정부도 단속에 나서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200척 이상 몰려들던 중국 어선이 현재는 40여 척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많은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이면 이들의 불법 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이달 말 석방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뒤 처음 이뤄진 조치인데요. 이제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71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14년 만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나온 첫 조치입니다. 이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조건으로 오는 30일 자정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뒤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면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통상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이번 심사는 6개월 이상의 형기를 채운 수감자 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5명은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이 보류됐습니다.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13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가석방 형기를 채우지 못한 8명과 이번 심사에서 보류된 5명에 대해서도 추후 가석방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다 중간에 철회했던 조선시대 한양도성에 대해 다시 한번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서울의 한양도성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1396년 외부의 침입을 막으려고 만들었는데 총 길이가 18.6km에 달합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는 역사적 가치가 높다며 201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327억 원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2015년까지는 끊어진 도성을 모두 잊겠습니다. 복원이 정 어려운 곳은 표시라도 흔적이라도 남기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미뤄졌고 지난해 3월에는 아예 신청을 중도 철회했습니다. 유네스코의 자문그룹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등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는 정보를 접한 겁니다. 서울시 내부 문건을 보면 이코모스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만큼 탁월한 가치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불가 판정을 받으면 등재가 크게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서울시는 오는 2022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재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세계유산 전문가는 MBN과의 통화에서 유산의 완전성을 중요하게 보는 게 최근 추세인데 한양도성은 훼손된 구간이 많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도로 등으로 단절된 4.5km에 대한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등재 불가 판정을 받은 뒤 재추진에 성공한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도시 제다 등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 수백 명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물론 담당 구청조차 서울시의 무리한 행정조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무너진 집들. 인적은 없이 잡초만 무성합니다. 사실 이곳에선 이미 15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시가 사업 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됐고 결국 이런 유령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양도성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서울시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한창 추진 중이었습니다. 2012년도 30인가를 받았는데 문화재청 심의를 18번을 거쳐서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서울시는 이곳을 재개발구역에서 아예 해제해버리는 강수를 뒀습니다. 갈등이 길어지면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고 이곳의 주택 220채 중 절반 정도가 이런 빈집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까지 서울시의 행정조치가 부당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 담당 구청인 서울 종로구 역시 내부 문서를 통해 서울시가 재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를 댄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서울시 요구를 무시하고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 당시에. 서울시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 뭐 경희궁도 있고 근접해서 그쪽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역사문화적인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한양도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경제 피해액만 무려 330억 원. 하지만 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항소를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매출 30억 원 이하 자영업자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엔 카드 업계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남는 것은 별로 없지만 매출이 커서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했던 편의점. 이익에서 수수료가 까지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정부와 여당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8천억 원 더 내릴 여력이 있다며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를 넓히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해 수수료를 0.6%포인트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편의점 15,000개가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음식점은 30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편의점은 156만 원,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최대 41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지출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환영했지만 카드사 노조는 대규모 실직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이 수수료 정책을 누구를 한 건데? 정부는 새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혹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분 계시다면 이 소식 잘 보셔야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내년에 무더기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신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7년 전쯤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장명국 씨. 가입했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다른 업체로 계약이 넘어갔는데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환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고 혜택도 못 보고 뭐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납입금을 주지 않는 건 명백한 할부거래법 위반. 그런데 장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영세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탓에 내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15억 원을 넘지 않는 업체는 사업 등록을 말소합니다. 문제는 전국의 상조업체 146곳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96곳이 자격 미달이란 점입니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한 상조업체는 비닐하우스를 사무실로 등록할 정도로 허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 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공정위는 우량업체로의 계약 이전이나 선수금 환급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 베이징대 강연에서 교통공사 국정조사를 돌파하고 나면 더 강력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사람이라 대권을 말한 걸까요? 박호근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0여 명의 베이징대 학생들 앞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도시에서 찾다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주로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재생 등 그동안 펼쳐온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다 7년 전 처음 서울시장이 됐을 때 머리카락이 더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이 많아 행복해서 더 짙어졌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朴市长给我的感觉是不太像传统的政治人物，因为我本身也是学国际政治的，所以很有亲和力。 강연 후 학생들도 저출산 문제 등 대부분 정책에 관해 물었지만 마무리 직전 국정조사 등 국내 정치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대권으로 가는 시험대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회적으로 답했습니다. 확실히 돌파할 자신 있고 돌파하고 나면 제가 더 강력한 사람이 되겠죠. 강연 직후 박 시장은 서울시 대변인을 통해 국정조사 후 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후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하고 내일 귀국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이제 인간이 화성에 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5월 발사한 무인 탐사선 인사이트-5가 오늘 새벽 화성 표면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인사이트-5는 화성 땅속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의 착륙을 앞두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과학자들이 숨죽여 결과를 기다립니다. 30 meters, 20 meters, 17 meters, standing by for touchdown. 최종 착륙 신호가 확인되자 동시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Touchdown confirmed.
지난 5월 5일 발사돼 화성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에 착륙하기까지 206일. 우주를 가로질러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화성 대기권 진입과 하강, 착륙이라는 가장 어렵고 중대한 고비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잠시 뒤 인사이트-5가 처음 촬영한 이미지가 전송되자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인사이트-5는 화성에 머무르면서 행성 내부 핵과 온도, 지진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과거 탐사선이 주로 지표면과 생명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 인사이트-5는 내부 탐사라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And so all this information will help us understand, is there a liquid core, a solid core, how did Mars form as a planet, and this will help us understand how... 인사이트-5의 탐사 결과는 지구 같은 암석형 행성의 형성과 수십억 년에 걸친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이 국경 돌파를 시도하다 미국 당국과 충돌했습니다. 미국 국경수비대는 최루탄까지 쏘며 강력 저지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영구 폐쇄까지 거론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미국 영토로 돌진하는 이민자 행렬을 뿌연 연기가 뒤덮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지만 삽시간에 퍼지는 연기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고 국경 돌파를 시도하던 이민자들을 향해 미국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최루탄을 쏜 겁니다. Agarramos para este lado de acá fueron cuando empezaron a tirar los gas y muchos niños desmayados, muchos niños chiquitos desmayados, mi hija también le cayó. 이번 충돌로 미국 국토안보부는 샌디에이고와 티juana 사이의 국경검문소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00명을 훌쩍 넘는 이민자들에 비해 하루 처리되는 망명 신청 건수는 100건이 되지 않아 여전히 재충돌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here were numerous people that actually made it across the border. We'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new border wall here, but we don't have it completed. 사태가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을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경을 영구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3척을 공격하고 납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러시아 경비함정들이 우크라이나 해군 소속 예인선을 한쪽으로 몹니다. 우크라이나 선박이 자신들 앞으로 들어오자 다급히 경로를 바꾸라고 요구하지만 두 선박은 서로 경로를 바꾸지 않고 결국 충돌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러시아 경비함정이 우크라이나 해군함정에 포격을 가하고 충돌한 뒤 세 척을 납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선박이 영해를 불법으로 진입해 무력으로 납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Нарушившие его границу корабли ВМС Украины осуществили в 19:00 очередную попытку незаконной. 우크라이나는 합법적인 항행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포로셴코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Як Верховний Головнокомандувач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відповідно до Конституції, приймаю рішення підтримати пропозицію воєнного комітету.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는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는 2003년부터 케르치 해협을 공동영해로 규정했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5년부터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의 통행을 막으며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15개 이사국 중 7개국이 반대, 4개국이 기권하며 의제상정이 무산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지금 충남과 충북,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먼지 농도 39 마이크로그램, 세종 36, 대구는 4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발원했습니다. 대부분 중국 북동지방으로 향하겠지만 이 중 일부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 도서 지역과 서쪽 지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안개도 말썽인데요. 현재 세종 연서해 가시거리 50m, 해남 60m, 자극은 7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하늘에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아침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중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서울 13도, 강릉과 대구 16도, 부산 18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 살펴보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 거주민들은 당분간 수돗물 끓여 드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취수원인 팔당호에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된 건데요. 용인, 하남 등 팔당호의 물을 취수하는 정수장 16곳에서 해당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류나 퇴적물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이 물질은 인체는 무해하지만 3분 이상 끓여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가운데 래퍼 도끼도 어머니의 과거 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도끼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1,000여만 원을 빌려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도끼는 어머니가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일 뿐 사기를 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끼는 또 1,000만 원은 본인의 한 달 밥값이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누리꾼들은 누군가에겐 도끼의 한 달 밥값이 절실한 돈일 수 있다며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 화재가 안타까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장애가 이어지던 그제 새벽 서울 신수동 일대에서 70대 심장마비 환자가 쓰러졌다가 제때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는데요. 유가족들은 여러 차례 119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유선 전화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T 관계자는 사고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유가족 측은 통신장애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 허망하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경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장 아들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립자의 증손이자 같은 재단에 있는 중학교의 교장 아들에게 학력 경시 대회를 먼저 치르게 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이 학생은 원래 시험일보다 사흘 먼저 교실에서 혼자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 난이도 조절을 위해 테스트를 해본 것이다 라고 해명했는데요. 해당 학생은 경시대회 입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잇따른 부정 의혹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모성 본능으로 새끼들을 지켜낸 엄마곰, 화면 함께 보시죠. 엄마곰과 새끼곰 두 마리가 비탈을 오릅니다. 중간중간 일어서서 주위를 살피는 엄마곰. 좀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요. 이때 커다란 수컷곰이 언덕에 나타나고 엄마곰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려보냅니다. 사람만큼이나 곰도 육아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사랑도 지키고 바닥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요.
한 여성과 손을 맞잡고 춤을 추던 남성.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건지 갑자기 백덤플링 묘기를 부리는데요. 그런데 그만 바닥 타일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이 상황. 부서진 타일은 수습이 되질 않는데요. 추파 던지려다 추태가 되고 말았네요.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 와서 엉뚱한 사고를 내는 배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두입니다. 여객선 한 척이 들어오는데 속도는 줄지 않고 자꾸만 부두와 가까워집니다. 이러다 멈추겠지 싶지만 배는 그대로 부두와 충돌하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의 탑승객이 다치고 선장과 승무원들은 조사를 받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